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4분기 실적 공시 이후에 이제 기관들 리포트가 좀 쏟아졌는데요. 자,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지난 목요일에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12만 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전장에 18만 1,300원 정도 찍고 지금 원봉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AI 관련되는 부분의 강세가 이어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 다우와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원 10전 정도 올라서 133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거래소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를 1,700억, 선물 쪽에서 200억대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7천억 가까이 일단 매도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2700선 부근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1% 강세고요. 코스닥도 0.91%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는 강세입니다만 종목으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자,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7%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 관련되는 종목,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되는 부분에 후공정 관련되는 종목들 강한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죠. 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관련되는 어떤 강함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되는 미래나노텍도 29일날 이제 연봉 나오고는 다시 또 양봉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침에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사상 최고가 도전 관련되는 흐름이 HLB 제약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조금 이제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메지온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요런 이제 종목들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별로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에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이 3월달 기대를 만드는 어떤 캔들들을 좀 만들다가 이제 2월 29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빠지면서 월봉의 차트도 좀 애매하게 만들었고, 3월달 첫 번째 거래일에도 지금 이제 갭업 원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18만 1,300원 정도까지 윗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3일 연속으로 일단 이 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13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모건 쪽과 뭐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도 별로 조금 안 좋으면서 이 4분기 실적 이후에 리포트는 오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4분기 실적보다는 앞에 걸 앞으로 다가와야 될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리포터는 그렇습니다만 29일날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들도 팔고 오늘도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매도색 일색으로 지금 수급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은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쁘지 않은데 4분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 작업들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매도로 주가를 내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지금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되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공통 분모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리포트는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3분기가 좋았다가 이제 4분기가 빠진 것은 어떤 이제 뭐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합병에 관해서 재고를 이제 헬스케어 쪽에 있는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쪽으로 보내는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작년 이제 12월 말에 한 166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분기 평균 한 4천억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에 따라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뭐 82% 정도로 급감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뭐 안 빠진다든지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어떤 흐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가 리포트에서는 올해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3조 5천억대의 어떤 매출 목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허현민 연구원은 PPA,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 이제 얼마만큼 회사에서 상각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예측은 키움증권에서는 1분기, 2분기 각각 500억씩 한 1000억 정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을 하게 되면 1분기는 이제 원가율이 60%입니다만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진행이 되면 4쿼터에서는 본래 셀트리온의 원가율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내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1분기 어떤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때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손익분기점 넘는, 그리고 이제 상각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작년도 하반기에서 지금 이번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국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PBM 등재가 좀 어떻게 될 거냐. 이 PBM의 가장 큰 이제 메이저 쪽에 이제 PBM 쪽으로 상반기 완료되니까 출시 이제 전에 그 작년에 이제 유플라이마와 마찬가지로 뭔가 사전에 이제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PBM 등재 전에도 뭐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이 볼륨을 팔기 위해서는 PBM 등재를 반드시 이제 미국 시장에는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될 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요. 올해 회사는 이제 6천억대 정도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유율 마켓세어 한 10% 정도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민용 현대차증권에서도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리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램시마 그 IB 제형 관련해서는 이제 하이자를 통해서 팔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학대 관련해서 뭐 고민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공장이 이제 상업 생산이 이제 하반기에 되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완제약품 정설을 1공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원가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올해 유플라이마와 진펜트라, 그 다음 베그젤마가 얼마만큼 이제 잘 팔려지느냐, 미국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스텔렐라, 아일리아,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구조는 동일한데, 오히려 이제 합병 이후에 1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25% 빠져서 18만원대 가격을 좀처럼 못 벗어나는 흐름들을 3월 달에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KB증권의 어떤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보다는 이제 고수익성 제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전환되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기존의 램시마, IB, 트룩시마, 호주마도 티트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선은 개선합니다만 이 가격 경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규 출시되는 어떤 제품의 가격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램시마, SC라든지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신약으로 팔리는 이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이제 성과를 내주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삼각 규모 관련해서 한 2천억 정도, 예, 장기적으로 9년 동안에 매년 한 150억 정도 왔다 갔다의 삼각 관련되는, 요거는 이제 1분기에 셀트리온이 어떻게 이제 재무제표의 이 부분을 반영하는지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팩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22 미만을 유지를 하고, 여기도 결국은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그 신약이니까 그 램시마 SC 대비해서도 두세 배. 그러면 오리지널 IB 제형보다는 한 4배 정도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잘 팔리기 위해서 PBM 등재, 그리고 실제 매출 추이를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리고 현대차증권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PBM 등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하고 비슷한 흐름들, 6월달 이후에 이제 빠졌던 흐름하고 비슷하게 지금 1월달 고점 치고 지금 주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어떤 성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지금 이제 주가에는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이야기. 그러니까 대부분 하반기 쪽을 보게 되고, PBM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팔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PPA 관련되는 삼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그 4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야기들, 그거보다는 앞으로를 뭐 봅니다. 예, 대부분 이제 보는데, 이 재고자산 부담이 낮아지는 가운데 판가가 높은 진펜트라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다 지금 본격적으로 팔려고 하면 하반기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의 재고자산, 그 다음에 삼각 규모, 예, 동일한 어떤 내용이고 목표가 상향이라기보다는 비율은 유지하는데 상향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4월달, 5월달에 1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주총이 있으니까 주총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이제 비유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금 수급상으로는 매도세가 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일에 지금 다시 일봉상으로는 하락 추세 전환이 났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양봉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뭐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